가장 대표적인 게 결핵균일 겁니다. 19세기에 유럽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질병이, 특히 전염병이 결핵이었습니다. 결핵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인간을 괴롭힌 것은 아마 수천 년 혹은 그 이상 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, 이렇게 집단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는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또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화가 좀 뒤진 나라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초반 중반쯤에 본격적인 산업화를 하고 도시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괴롭혔죠. 거의 예외 없이 근대화 과정에서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결핵이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로 등장하곤 했습니다. 어쨌든 코가 결핵균도 발견했고, 또 19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줬던 질병은 결핵이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던 병은 결핵보다 다른 병이었습니다. 혹시 어떤 병인지 아는 분 계세요? 19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가장 공포에 떨었던 병. 콜레라입니다. 콜레라. 19세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결핵이지만은 콜레라는 특성상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결핵은 항상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섭긴 하지만은 익숙한 질병인데 대해서 콜레라는 한동안 그냥 잠잠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서 한 도시를 휩쓸고 한 마을을 폐허화시키고서는 또 사라지곤 했단 말이죠. 크게 19세기 동안 4차례의 대유행이 있었습니다. 유럽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를.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이죠. 조선시대 말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피해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특성 때문에 잠잠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결핵보다도 오히려 콜레라를 더 두려워했는데, 그 콜레라균의 정체와 원인을 밝힌 사람도 바로 코흐입니다. 코흐 연구소에서 그런 걸 밝혔습니다. 어쨌든 이 파스테르 또 코흐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, 아니 그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전염병들의 정체 또 원인이 밝혀진 것이죠.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염병은 세균에 의한 전염병입니다. 세균에 의한 전염병 이외에 또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도 있고 리케치아 같은 것들에 의한 것들도 있죠. 그런 것은 좀 더 뒤에 20세기 들어와서 그 병원체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한 병원체가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세균이 전염병을 일으킨다. 또 다시 얘기해서는 전염병의 원인과 정체에 대해서 알긴 했지만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당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전염병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결핵에 대해서 확실한 치료법은 어떤 거일까요? 또 그건 언제쯤 개발이 됐을까요? 결핵의 확실한 치료 방법. 결핵약이죠. 결핵약.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결핵약이 개발됐지만은 정말 효과적인, 결핵에 효과적인 치료약이 나온 것은 1946년입니다. 스트랩토마이신, 파스, 아에나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을 해서 세 가지 약을 병용하는, 같이 사용하는 그런 요법이 쓰이게 됐습니다. 그때부터 정말 결핵 환자를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게 됐어요. 결핵균이 발견된 1882년부터 1946년, 스트랩토마이신 등이 나오는 1946년까지 한 60여 년 동안
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간혹 치료 효과를 거두긴 했고 또 예방적인 효과도 좀 거두긴 했지만은 그것들이 결핵을 퇴치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,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. 지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게들 생각했습니다. 여러 가지 요법이 나왔습니다만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런 특별한 요법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은 19세기 전성기에 비해서 후반에 접어들고 또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점 위력을 잃어갑니다.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 특별한 치료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요. 그래서 전염병을 극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?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전염병을 극복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게 됐을까?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물론 의학의 역할도 꼽을 수 있겠지만은 의학 이외의 요인들, 의학 외의 요인들이라 그러면은 의식주죠, 의식주. 중요한 순서로 얘기하자면은 식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식, 먹는 것.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사람들의 식생활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. 물론 선진국에서부터 그런 개선이 일어나죠. 식생활이 개선이 되는 말이죠. 그 결과로 영양 상태가 좋아지겠죠. 같은 병원균이 침입한다 하더라도 영양 상태가 좋아서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영양 상태가 나쁜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잘 견뎌내지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런 영양 상태가 질병을 이겨낼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. 그다음에 주거 환경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아주 위생적이면은 그만큼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. 주거 환경이 나쁘면은 그만큼 전염병이 잘 돌고 그것이 또 크게 창궐할 수도 있고 그단 말이죠. 아마 의복도 관련이 될 겁니다. 의복에는 뭐 신발도 포함이 되겠고, 과거에 기생충이 많을 때 보면은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니면은 땅에서부터 기생충 알들이 발바닥을 통해서, 발바닥의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해서 그 기생충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예에서도 볼 수 있고, 하여튼, 중요한 순서로 얘기하자면 식주의 생활이라는 것이.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삶의